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연을 이야기하는 시어톡입니다. 시어톡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공연은요. 뮤지컬 위키드입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우선 원작 동화인 오즈의 마법사를 이제 살짝 관점을 바꿔서 만든 소설 위키드라는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뮤지컬인데요. 이 소설인데요. 생각보다 책이 굉장히 두껍고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뮤지컬은 이 소설의 일부분만을 가져와서 만들었고요. 소설과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뮤지컬과 이 소설은 사실상 거의 다른 내용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위키드가 어떤 내용이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서쪽의 나쁜 초록색 마녀인 엘파바와 도로시가 오즈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만나게 되는 동쪽의 하얗고 착한 마녀 글린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친구였다는 설정 아래 새롭게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엘파바와 글린다는 살아온 삶과 성격과 성향이 모두 다릅니다. 서로 다른 만큼 처음에는 서로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친구가 돼요. 이제 어떤 계기인지는 공연에서 확인하세요. 친구가 된 이후에도 각자 원하는 삶이 달라서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로 갈라설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결국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고 도움이 되어 주었고 서로가 서로로부터 배울 점이 있었기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를 향한 우정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 뮤지컬 위키드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넘버가 굉장히 유명하죠.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넘버 두 개를 꼽자면 바로 Defying Gravity랑 Popular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Popular 넘버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피처링을 하고 또 영국의 가수인 미카가 발매를 했던 Popular Song이라는 리메이크 곡이 발매가 돼가지고 또 지금까지도 저는 굉장히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 BGM으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Defying Gravity라는 곡도 그 속이 뻥 뚫리는 고음이랑 이 Defying Gravity라는 넘버가 나오는 맥락이나 가사나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뮤지컬 위키드는 브로드웨이에 처음 2003년 10월에 초연이 되었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2003년 5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트라이아웃 공연을 거쳐서 브로드웨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엘파바 역은 이디나 멘젤이라는 배우가 맡았고 글린다 역은 크리스틴 체노웨스라는 배우가 맡았는데요. 이 중 이디나 멘젤은 겨울왕국의 엘사 성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또한 크리스틴 체노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행했었던 미드, 글리에 게스트로 출연을 하기도 했고요. 또 뮤지컬 영화 애니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뮤지컬 위키드는요, 뮤지컬화 되기 전에 이제 그레고리 맥과이어 소설의 원작자가 영화로 먼저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뮤지컬의 작곡가이자 작사가인 스티븐 슈월츠가 뮤지컬로 먼저 만들게 해달라라고 그 그레고리 맥과이어를 설득해서 뮤지컬화가 되었고요. 현재 올해 이제 영화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웨이에 처음 올라오고 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토니 어워즈, 그다음에 드라마 데스크 어워즈, 뮤지컬 위키드의 오리지널 앨범이 발매가 되어서 이 앨범으로 그래미 어워즈까지 상을 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한 흥행 돌풍을 몰고 와서 2017년에는 브로드웨이에서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아주 걸작을 제치고 이제 브로드웨이 수입 2위를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 수입 2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로드웨이 수입 1위는 참고로 라이온킹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2013년 11월에 처음으로 라이선스 초연을 하게 됩니다. 샤롯데 시어터에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아주 장기간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캐스팅이 누구였냐면 엘파바 역의 박해나, 옥주연, 그리고 2014년 5월에 옥주연 배우가 이제 먼저 하차를 하게 되면서 김선영 배우가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글린다 역할에는 정선아, 김보경,
배우님이 먼저 캐스팅이 되셨다가 2014년 6월에 정선아 배우님이 먼저 하차를 하시고 김소연 배우님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피에로 역할에는 이지훈 배우님 그리고 조상웅 배우님이 초연 때 역할을 맡으셨고요. 마법사 역할에는 남경주 배우님, 이상준 배우님이 캐스팅되셨습니다. 이후 2016년에 한국에서 위키드의 재연 공연이 있었는데요. 엘파바 역에는 박해나, 차지연 배우님, 글린다 역에는 정선아, 아이비 배우님, 그리고 피에로 역에는 민우 역, 고은성 배우님이 출연하셨고 마법사 역으로는 초연과 동일하게 이상준, 남경주 배우님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뮤지컬 위키드가 무려 5년 만에 국내 라이선스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2021년 2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또 올해의 캐스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엘파바 초록마녀 엘파바 역할의 옥주연, 손승연 배우님, 글린다 역할의 정선아, 나하나 배우님, 그리고 피에로 역할의 서경수, 진태화 배우님, 또 오즈의 마법사에는 초연에 참여하셨던 남경주, 이상준 배우님이 다시 한번 참여를 하셨고요. 그 외에도 모리브락장의 이소유, 김지선 배우님, 딜러몬드 교수의 이우승 배우님, 네사로즈의 전민지 배우님, 그리고 보크 역할의 임규형 배우님이 이번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티켓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1차 티켓팅이 1월 19일 날 있었죠. 그리고 나서 2차 티켓팅이 2월 17일 날 있었는데 저는 아직 참여를 안 했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소문만 들어도 굉장히 치열했다는 소문이, 피켓팅이었다는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들려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티켓팅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두렵고요. 3차 티켓팅은 아마 3월 중순에 열릴 것 같아요. 이제 4월에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3차 티켓팅이 3월에 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대비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뮤지컬 위키드를 관람할 때 관전 포인트, 뮤지컬 위키드만의 매력 과연 무엇이 있을지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화려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그 오즈의 세계를 그대로 구현한 듯한 거대한 무대 세트를 자랑을 하는 뮤지컬이에요. 특히 글린다가 타고 다니는 비눗방울을 표현한 버블 머신이 천장에서 등장한다든지, 엘파바와 글린다가 함께 에메랄드 시티에 처음으로 갔을 때 나오는 넘버 One Short Day의 장면에서 에메랄드 시티 그 자체가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한 아주 장관 같은 장면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글린다가 처음 등장할 때 입는 버블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만 20kg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원단을 9겹을 겹쳐서 만들었고 비즈를 하나하나 직접 달아서 제작한 작품 의상이라고 해요. 또 모리블 학장이 입는 옷의 경우 위키드 전체에서 가장 비싼 의상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가격이 3,71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조명과 와이어 액션, 무대 위에 2층과 3층짜리 세트를 다수 사용하는 등 한눈에 담기지 않을 만큼 아주 디테일하고 다이내믹한 무대를 위키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요, 수많은 뮤덕들을 반하게 한 좋은 넘버가 있습니다. 클래식하고 웅장한 넘버부터 신나고 발랄한 넘버, 또 아주 감동적이고 잔잔한 넘버까지 아주 다양한 넘버들을 위키드에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공연이 끝난 이후에도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도는 넘버, 또 공연이 끝난 후에 또 찾아서 내가 직접 들어보게 되는 넘버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 장담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즈의 마법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뮤지컬이에요. 도로시의 친구들과 또 도로시의 모험 속에 등장하는 이런저런 요소들이 뮤지컬 위키드에서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등장하는지 찾아보는 것도 뮤지컬 위키드를 관람하는 하나의 재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이자 네 번째 매력은요, 여성 인물이 이끌어가는 극이자 여성 인물 간의 연대가 이끌어가는 극이라는 점이에요. 연극과 뮤지컬 같은 장르에서는 소위 말하는 여성 원톱극이 굉장히 흔치가 않은데요. 뮤지컬 위키드의 경우에는 여성 투톱극입니다. 그 말인즉슨 두 명의 여성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서 극을 이끌어간다는 뜻인데요.
그 중에서도 두 여성 주인공의 상호작용과 연대를 통해 극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많은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저 외에도 많은 관객분들이 뮤지컬 위키드를 관람하시면서 다른 작품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공감, 위로, 또는 새로운 응원을 얻어가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뮤지컬 위키드에 대한 기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5년 만에 컴백이다 보니까 또 이 다음에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워낙 스케일이 큰 작품이라서 그래서 꼭 이번 시즌에 놓치지 않고 한번 보러 가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시즌만의 기대 포인트면은 저는 이전에 가수로 활동을 더 많이 하셨던 손승연 배우님이 엘파바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기존의 캐스트들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 나하나 배우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글린다로 합류를 하시게 된 점. 개인적으로 나하나 배우님은 굉장히 발랄한 에너지를 갖고 계시고 무대에서 폭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배우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배우님이 글린다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뮤지컬 위키드를 굉장히 많이 관람을 했지만 그 중에 3번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관람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저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와닿는 것이 어떻게 다를지 저도 좀 궁금한 마음이 생기네요. 2021년 5월 1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진행되는 뮤지컬 위키드 지금 당장 예매하세요.